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집대성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오늘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처음 공개된 독립유공자 전집은 미주 지역이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던 주요 거점임을 입증하는 수많은 자료들을 모은 것으로 향후 귀중한 역사적 고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 애국지사의 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미주 한인 독립유공자 215명의 명단이 수록됐습니다. 책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산 안창호, 이승만 대통령, 서재필 박사는 물론 미주 각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신상과 건국 훈장 등급, 독립운동 기록이 세세하게 담겼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없고 잊혀져간 그분들을 발굴한 거고, 늦었지만 그분들 앞에 이 독립운동한 얼굴을 다시 찾아서 세상에 알리는 게 제일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LA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필라델피아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한인들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음을 입증하는 사진들도 수록됐습니다. 모두 2,300여 장 중 엄선된 850장의 사진들에는 태극기를 들고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등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많은 역사의 현장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과 밝은미래재단, 한인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발간한 애국지사의 꿈은 오늘 제75회 순국 선열의 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귀중한 독립운동 역사 자료와 초기 역사의 그 사료들이 연구, 발굴, 새롭게 평가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측은 이번 독립유공자 전집 출간을 시작으로 향후 신한민보의 영인본 제작과 대한인국민의 백년사 발간을 추진하는 등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재평가하는 사업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파리에서의 테러 때문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미국 여학생을 추모하는 물결이 모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대생은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리에 머물고 있다가 변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교 광장. 분수대에는 파리의 테러로 희생된 이곳 학생을 기리기 위한 꽃다발과 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산업 디자이너를 꿈꾸던 노에미 곤잘레스 양은 내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She was a wonderful student. She was a leader in her class. She helped many other students. She volunteered in the community. She was a loving person. Her friends and family all, say that she would give anything to help others. 테러가 발생했던 지난 13일, 노에미 양은 파리 11구에 위치한 라베르 에키프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테러범들은 식당의 테라스를 향해 총을 난사했고 노에미 양을 비롯한 19명이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당시 노에미 양은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리 근교에 있는 스트라테 디자인 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It's just unbelievable that it could have been any of us, like going abroad. Some of my friends did those study abroad programs, and it's just crazy that it's here, it's happening, and it's surreal. 대학 측은 파리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e continue to, do our program. This is not going to stop, what we're doing in our education process. 지난 일요일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거행된 추모식에는 파리에서 온 교환학생 80여 명을 비롯해 가족과 친구들 수백여 명이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 플러싱의 이른바 먹자 골목에 지난 2010년 보수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통제가 됐던 149가 다리가 기존의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 공사에 들어갑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플러싱 149가 지난 2010년 보수공사 이후 통제됐던 149가 다리가 기존의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됩니다. 그동안 이제 정치권의 이제 그
후보자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걸 이슈화했어요. 이슈화해서 내년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뉴욕시 당국은 지난 2010년 보수공사 후 안전상의 문제로 교량 개통을 지연해오면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 당국은 새로운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내년 6월 말까지 새로운 교량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5년을 이제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입은 그 업소의 피해는 정말 뭐 말도 못하고 20% 30% 이상의 매출 감소를 본 게 사실이고요. 오는 30일 착공에 들어가는 149가 다리 신설 공사. 내년 6월까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교량 폐쇄 6년 3개월 만에 개통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 등에 대한 추가 테러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비행기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승객을 강제 하차시키거나 억류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테러 진압 경찰 100명이 배치됐고요. 수도 워싱턴에선 테러 대비 항공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박예스더 특파원입니다. 볼티모어 공항에서 시카고로 출발하려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기내에서 의심스런 행동을 하는 승객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This was the worst. I mean, I have never prayed so hard in my life. I just assume the worst. 비행기는 게이트로 돌아갔고 보안 요원들이 남성 3명, 여성 1명 등 4명의 승객을 강제 하차시킨 뒤에야 이륙했습니다. 런던을 출발해 미국 보스턴으로 운항 중이던 브리티시 항공 기내에서는 한 여성 승객이 억류됐습니다. 강제로 비상구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미 경찰은 테러 기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이 테러 경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S 대원이 다음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수도 워싱턴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테러 대비 특별 항공훈련이 실시됩니다. 테러 위협을 사전에 적발해 진압하는 이 훈련에는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민간 항공 초계부대 전투기, 해안경비대 헬리콥터가 동원됩니다. 뉴욕에는 100여 명의 테러 진압 특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We have the capacity now in New York City to deal with almost 24 multiple events occurring in the city. 뉴욕 경찰은 올해 말까지 560여 명의 테러 진압 특수 경찰을 추가 선발해 어떤 종류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게 훈련시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스더입니다. 국제사회가 파리 테러에 대한 전면적인 응징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가 IS의 지도부가 있는 시리아 라카에 대한 공습을 벌였습니다. 파리 김덕원 특파원입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나고 26일에는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납니다.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대한 군사작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프랑스 대통령궁이 밝혔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과 러시아와 함께 시리아 내 합동 군사작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 정부도 시리아 내 IS 공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 의회에서 시리아 내 IS에 대한 군사작전 승인을 호소했습니다. You're dealing with radicalized European Muslims linked to ISIL in Syria and inspired by a poisonous narrative of extremism.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어제 지중해에서 IS의 심장부인 시리아 북부 라카를 향해 17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지난달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는 결국 테러에 의한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여객기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공항 직원 2명을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준수 특파원입니다. 224명의 목숨을 앗아간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결국 테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벌여온 러시아 정부는 사고 여객기의 비행 도중 사제 폭탄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Работало самодельное взрывное устройство мощностью до 1 кг в тротиловом эквиваленте,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произошло
так сказать, разваливания самолетов воздушного судна. 러시아 정부는 이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그동안 추락한 여객기의 잔해들과 승객들의 소지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폭발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여객기 안에 폭탄을 설치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공항 직원 2명을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테러범을 쫓는 한편 시리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IS 공습 작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Мы будем искать их везде, где бы они ни прятались. Мы их найдем в любой точке планеты и покараем. 러시아 정부는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천만 달러, 우리 돈 600억 원에 가까운 현상금을 주겠다면서 테러 배후 색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이번엔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이번 주 반 총장의 방북을 공식 부인했고요. 북한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요.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유엔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is back here on Monday. He's got a very full week, including the CB report. 반기문 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 말고 더 할 얘기가 없다. 이러면서 방북 성사 여부와 시기엔 입을 닫았습니다. We asked him for 5 years to when is he going to Pyongyang? He keeps saying it's too soon. I completely understand your need for me to use further words, but I really have no further words to use. 북한 관영중앙통신은 방북 협상이 진행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반 총장의 평양 방문 건은 아직 확정 과정 중에 있으며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상대가 북한이라고 말해 막판 진통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반 총장이 지난 9월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에게 방북 의사를 전달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보합권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4원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